어, 왜? 정자면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네, 문종의 온마이크 오늘도 정치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문종의 온마이크를 찾아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화두가 또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또 현직 서울시 의원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영희 서울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가 기본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서울시 의원 전에 이제 한의학 박사로서 한의사셨어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제 한의학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시다가 서울시 의원이 되셔서 네. 서울시를 치료하고 있는 뭐 그런 입장인 거죠? 뭐 거창하게 치료할 것까지는 없고 전직 한의사고 지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네. 그 하기 어렵다는 비례대표를 또 하셨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4년차 의원님이신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한번 4년 동안의 어떤 서울시 의정 어땠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오세훈 시장이 사선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112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교섭단체 구성이 두 당밖에 없어요. 저희 당이 75명, 더불어민주당이 35명. 그러니까 다수 여당이죠. 그래서 서울시 의회만큼은 우리 당 출신 시장이 하고 싶은 어떤 정책들을 그동안 정말 편안하게 구현해 왔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회의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 서울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었던 적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첫 년도, 둘째 년도는 저희가 뭐 없앴던 정책, 없앤 기관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3년차 때부터 좀 오세훈 시장이 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좀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박원순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 서울 시민들은 박원순 시정 때 주택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 한강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올스탑이 됐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시장에 복귀하고 나서 그런 가시적인 변화들이 전 최근에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고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한 행정적인 평가는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이 정치 채널이다 보니까 예. 오늘은 조금 정치적인 측면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다소 중앙정치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내긴 내시는데 항상 그 조금 얌체 같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낸다는 의견이 있어요. 얌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마다 다소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살짝 거리감이 있거나 배치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적인 비판이 있거든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이런 네. 부분에서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얌체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고민했거든요.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지금 당원들이 저걸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저도 서울시에서 의정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만 우리가 만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당원들 보면 제가 항상 이해해 달라고 얘기해요. 서울이 좀 다르다. 이게 약간 우리 당을 좋아하시지만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국회의원하고 서울에서 시장을 4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민심을 의식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전통 당원들이 볼 때 이제 대구에 계시고 경북에 계시고 우리 당 30년, 20년 지켜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좀 얌체 같고 얌생이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 제가 서울시 의회 경험해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다소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사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오 시장님이 얌체라 그랬는데 그 의원님께서 실제 얌체다라고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네. 굉장히 그런 측면을 이해해 달라. 이런 거지. 이게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 제가 발언했다고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의원님이 워낙 사실은 제가 점잖으신 분으로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 일부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네. 아니 오세훈 시장이 왜 얌체입니까? 전혀 뭐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 서울 민심을 반영하면서 어쨌든 서울에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과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뻔히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얌체인 이미지가 있다. 맞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맞다고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갖고 네.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큰일 났다. 방송 초반부터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지금 혼잣말로 주여라고 개내이셨어요. 그래서 오 시장님이 혹시라도 이걸 보신다면 그냥 방송용의 죄송합니다. 멘트였다. 네. 하지만 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서울시 의원이시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서울시 의회 관련 또 서울시청 관련 여러 가지 이런 썰들이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B씨 후보 이런 후보들이 출마를 할 것이다. 뭐 자천 타천으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오세훈 대세론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도 확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세훈 시장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오세훈 시장이 또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오세훈 비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대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또 네 번째 사상 초유의 네 번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시장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력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오세훈에 대해서는 잘 보여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서울시의 민심이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오세훈 대세론 사실이라고 보세요? 오세훈 대세론이 지금 거의 펼쳐지고 있죠.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장님이 뭐 민주당 후보하고 이렇게 나열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만 있을 때에도 거의 2배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세죠. 그 나경원은 안 되나요? 나경원 의원님도 아니 나 대표님도 그 2위 정도로 항상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 대표님하고 오 시장님께서 이렇게 경선을 하시면 그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커서 그 민주당의 경선과 뭐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재미있는 경선. 그래서 그걸 끌고 가서 본선에서도 우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정말 유능하고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두 후보다. 맞죠. 그렇다면 한동훈은요? 왜? 정자면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내부 총질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로 말씀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내부 총질을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모두 아실 거고 저는 그 부분을 본인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가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지 뭐 지금 어디 출마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설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본인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좋은 정치인이시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을 쑥대밭을 만든 거에 대해서 성찰부터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당선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없습니다. 없어. 0.
1%는 아니고 0%? 왜 이렇게 박하게 당선은 보세요? 안 되겠죠. 당선 0이겠죠. 뭐 출마는 자유의사니까 출마하실 수 있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언급하면 좋아하실 거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저는 대신에 네. 이제 나 대표님하고 우리 네. 오세훈 시장님과 같은 어떤 거물 정치인이 우리가 서울에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 와서 항상 아쉬운 게 그 아래. 그 중간 연령대가 우리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게 좀 아쉽고, 왜 좀 젊은 분들을 좀 키우지 않았느냐, 특히 이런 수도권과 같은 험지에서. 그래서 그래도 찾아보면은 뭐 오신환, 뭐 조정훈, 김재섭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계파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정치 노선의 다양성에 있어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보세요. 박주민, 그다음에 서영교, 전현희 뭐 이런 엄청 강성 개딸들 의지하고 있는 분들 지금 다 나오겠다고 난리잖아요.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네, 근데 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젊고 건강한 정치인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건전한 선의의 경쟁을 뭐 내부 총재 같은 거 안 하고 하는 정당이라는 거를 우리가 경선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단호합니다. 모든 후보가 다 나와도 되지만 한동훈만은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사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할수록 좋은데 그쵸, 내부 총지라는 인간들은 나오면 안 된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큰 꿈이 있다면 누구라도 도전해볼 만한 네. 그런 큰 자리인 것인데 지금 우리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을 본다면 예전에 우리 그 보수 진영이 17대, 18대 국회 보면 굉장히 자산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인적 엄청 자산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꿈을 키웠어요. 아, 내가 저런 이제 나중에 좀 정치권에 들어가서 맞아요. 저런 정치인들처럼 국가 행정도 해보고 의정 활동도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키우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작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인적 풀부터 저는 굉장히 작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지금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하면 무조건 오세훈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방송에서 오시향님에서 약간 이렇게 좀 트위스트해서 말씀드리냐면 너무 뛰어나시고 너무 대단한 정치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누가 그 사람한테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건 있어요. 우리 당을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요. 튼튼하게 만들죠.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이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을 하시다가 당대표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네. 아, 이 사람 정말 유망하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문종영? 네, 저는 정말로 네, 네. 우리 당이 네. 이미 이제 60대 그룹들은 정말 열심히 우리 일하고 계시고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계신데 너무 약한 허리가 있어요. 40대, 50대 정치인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약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분들의 약진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약간 나와 생각이 달라도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답변 피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의사로서 정말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서울시 의원이 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2의 삶을 다시 사신 거잖아요. 네. 정치인으로서. 그러면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정치인들, 시민들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기 마련인데 내가 한의사였을 때 한국의 정치랑 네. 이제 서울시 의정 활동을 해봤을 때 정치랑 좀 차이가 있으세요? 한의사일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무당층, 뭐 정치 무관여층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뉴스에 나오는 피상적인 어떤 제목들만 보고 제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고관여층이 된 거고 이제 당사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의 어떤 속 깊은 사정들 이런 걸 더 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느낌은 우리 당원들이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우리 당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 우리 보수 세력이 지금 왜 이렇게 위축되고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 속이 왜 이렇게 상할까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요즘엔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의 탄핵의 과정에서 받았던 우리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요즘에 제 생각은 중도 외연 확장 꼭 필요하고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중수청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당원들의 상처를 좀 지금은 충분히 공감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 나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정말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서울시 의원이라는 그 직위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제 광역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중앙정치랑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왜냐면 서울과 적어도 경기도는 이 민심,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을 가장 이제 밀접하게 느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상 중앙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현재 국민의힘의 당원들, 오래된 전통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누가 그렇게 대체 상처를 많이 준 거예요? 아,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당사자들 있는 거는 알죠. 아니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네. 뭐 저는 당연히 우리의 뭐 불행한 12월 3일에 있었던 일들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꼭 우리가 그런 행위로서 해결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막 강행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네. 아까 이제 여러 후보군들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리를 해보면 오세훈 시장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한동훈은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고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뭐 재밌는 거 이제 나온다. 네, 어려운 거 끝났다. 타천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후보들이 네. 박주민, 네. 서영교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아 이게 이분들이 나와서 당선이 돼요? 아니, 왜냐면 몰라요. 나도 서울 진짜 시민들의 재밌어요 어떤 지금. 그런 자긍심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지성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맞아요. 내가 서울 특별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있는데 민주당의 어떤 그 후보 라인업이 제가 이런 정파적인 의견을 떠나서 너무 얇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후보 숫자는 되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 나오겠다는 사람 한 5명에서 10명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분들이다. 근데 아마 당 내에서는 도토리 키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는 박주민 의원님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한 작년부터 새서울 특위 TF 이런 거 만들고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 오세훈 비판하는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뭐 지난 1년간 인지도 얼마나 늘었는지 평가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듣보잡이다. 네, 몰라요. 사람들은 누군지. 듣보. 제가 말한 거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근데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열심히 싸우니 저 입장에서는 좋죠. 그분들이 만약에 후보로 선출돼 가지고 나온다 했을 때는 희망적이죠 저희한테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세훈과 박주민이 서울시장으로 경쟁한다. 그러면 오세훈에 5천만 원 거줄 수 있어요? 전 5천만 원보다 더 걸고 싶은데요. 5억을 걸 수 있다. 5억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압도할 것이다. 네, 정말 이거는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냉철한 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오세훈과 김민석 전 재산을 걸어야 한다. 누구한테 거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오세훈한테 거는데 네. 혈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혈투가. 네. 아, 그러면은 박주민보다는 훨씬 센 상대로 김민석을 평가하시는 거네요. 인지도가 있어서 인지도가 총리시기 있어서.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급이 박주민 의원님보다는 높은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한다. 그렇죠. 이제 현직 총리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 김민석 총리의 친형 김민웅 씨 같은 경우는 아이고. 어쨌든 그 미군들한테 양키 고홈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하시고 네. 그러니까 반미를 넘어서 사실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 테러리스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현미 아니에요? 현미?
그러니까 현미 그게 뭐예요? 현미. 우리 보고 현미. 현중이라며. 네네. 현미 아니에요? 미국을 혐오하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실들이 저는 선거 국면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약간 그리고 네. 배추밭도 다시 나올 거고 우리가 총리 이제 새로운 정부 됐어 빨리 일하라고 총리는 그냥 넘어가 줬지만 서울시장 다시 나온다면 배추밭에서 어떻게 그렇게 금이 나오는지도 서울 시민들이 다시 볼 거고 물어볼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본인은 또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그때 제가 시정 질의할 때 그러시더라고. 김민석 총리가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서울시장 안 나올 거예요라고 그랬대요.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한테 김민석 총리가 전화가 왔다. 네, 전화가 와서. 언제 전화가 온 것이에요? 최근이었대요. 자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나 서울시장 안 나가요 이랬대. 딱 그렇게 둘이 친하신가요?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할 때 뭐 경험도 있고 서울시장이시고 지금 또 서울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시장님 나 네, 시장 안 나가요. 그랬대. 걱정하지 마요. 네. 김민석 총리가 그랬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도 계속 나오잖아 서울시에. 네. 계속 현장 지금 오세훈 지차를 시장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조지 레이코프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서울시장 안 나온다고 하면서 계속 서울시장 행보를 하는 거는 본인 자체가 서울시장 출마 프레임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가장 배 아플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얼마나 지금 닳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안 보이고 지금 김민석만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저는 뭐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윤 의원님께서 김민석 정도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부의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이런 대세론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박주민, 전현희 등이 있는데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이 정청래라는 사람의 이 정치적인 이 아이덴티티, 어떤 강성이라는 이런 그 배경을 봤을 때 어떤 민주당 후보가 최종 그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될 것 같으세요? 일단 명청 대전이 있겠죠. 왜냐하면 차기 민주당 당권과 관련된 어떤 서로 간의 계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 촉은 박주민. 박주민. 네. 그리고 땡큐. 박주민이 개딸에 가장 땡큐다. 가깝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주민 의원이 정청래 대표랑 가깝나요? 그런 어떤 그 힘의 대결 속에서 어부지리로 될 확률이 있다고 봐요. 어부지리로. 네. 왜냐면은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밀고 싶은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서울시장이 밀리면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변수 속에서 어쨌든 당내 경선은 할 거잖아요. 저는 조금 의원님이랑 달라요? 의견이 좀 다른 게 이게 조금 이제 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심리를 좀 봤을 때 우리 서울 시민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이게 왜냐면 서울은 글로벌 시티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인들이 정말로 수십만 수백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도시예요. 근데 이 글로벌 시티를 대표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나 이제 다른 외국의 주요 도시들을 봐도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박주민이 서울시의 얼굴이 된다면 저는 이게 그려지지 않거든요. 아니 이게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박주민 의원님 밑에 있는 서울시의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네. 딱 그 조언을 해드렸어요. 지금 뭐 이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외모를 좀 보셔야 된다. 했더니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모르셨어요? 머리도 좀 나오고 그래요. 뭐 보톡스도 맞고 그랬나요? 뭐 이렇게 지금 막 머리카락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겼어. 그래서 노력하고 있을걸요? 근데 아니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자 의원님 네.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나 모르겠다 이 방송.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고칠 수는 없어요. 네. 요즘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뭐 눈, 코, 입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어떤 프레임, 느낌 이런 것들을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 경쟁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박주민 의원이 노력을 해도 오세훈 시장의
어렵죠. 클래스에는 미치기 힘들다. 그게 약간 아예 체급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네, 이건 제가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티를 대표하는 시장이나 도지사들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는 시장이고 뭐 서울을 대표하는 리더지만 국민의힘엔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 네. 네. 장동혁과 오세훈 내가 가장 최고로 꼽는 리더는 누군가요? 아, 시정 안 한다며요. 진짜. 딱 한 명만 꼽아주세요. 한 명만. 네. 장동혁 오세훈? 자, 장동혁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못했어요.